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에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중에 재건축 사업의 절차와 그 절차에 따른 투자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이트 공인중개사 대표 이승희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절차법입니다. 당연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후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겠지요. 이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언제 투자를 할 것인지, 언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왼쪽 화살표는 위로 올라갈수록 투자 금액은 높아지고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든다고 보고요. 오른쪽 화살표는 절차가 진행되어가는 시간대에 맞추어서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맨 좌측 아래는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서 투자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겠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바로 전 단계지요. 추진위원회에서는 소유자들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해서 동의를 얻으면 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법에서는 50%의 동의만 얻어도 설립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0%가 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한 구역에 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난립하는, 그래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재건축이 무산되는 그런 구역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2008년에 개정된 도정법에서 개정을 했어요. 50%를 초과해서 동의서를 받아라라고 한 거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 3년 정도 경과되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호응이 좋다면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재건축 사업이 한 50% 정도는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75%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25%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조합원으로 편입도 가능하고 또 정 안 되면 현금 청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50% 정도는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이 정도 50%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손쉬운 작은 부동산들이 거래되기 시작해요. 작은 부동산들은 만약에 사업이 엎어지더라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고 또 입주 때까지 오래 걸려서 묻어두더라도 그렇게 큰 손실이 없다고 보는 거죠. 조합 설립이 되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보통 1, 2년 정도 안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부지 입지가 좋고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호재가 있을 때 속칭 메이저급 건설사들이 러브콜을 보내오죠. 그 중에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아파트에 따라서 브랜드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메이저급 네임밸류가 높은 건설사가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또 한 번 오르게 됩니다. 예. 시공사가 정해지면 시공사와 조합은 각종 심의,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들을 거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 기간이 짧게는 1년, 2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면 일반 건축물로 따지면 건축허가나 마찬가지인데 이 재건축 사업은 한 70%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종 심의나 설계 등에 돈이 없는 조합을 대신해서 시공사가 돈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공사는 절대 회수하지 못할 곳에서는 현금을 투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때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거의 이 부지는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사업 진행 인가 시에는 새로 지을 아파트의 규모, 세대수 등이 정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의 시세를 참고해서 계략적인 평당 분양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자산평가라고 있죠. 이거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현집의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가령 내 집이 1억에 산정이 됐다. 그럼 아파트를 몇 평짜리를 신청해야 내 경제적인 능력에 맞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국법에는 종전재산평가를 나중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 다음에 관리처분 때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조합원들한테 불리한 거예요. 내 헌집이 얼마인지 알아야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지 아니면 현금을 받고 나가야 될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전에 종전 재산 평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죠. 종전 재산 평가가 끝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합원이라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하고 다르게 재개발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재개발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 재개발은 그 구역 내에 있으면 당연히 찬성을 하든 안 하든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이때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나는 현금을 청산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확정이 되고 현금 청산자가 확정이 되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헌집의 금액을 몽땅 다 더하고 그리고 비용이 되는 건축비나 현금 청산비, 설계비 이런 것들을 총액을 정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의 합계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주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 분양했을 때 분양 수익 등을 확정해 가지고 이 사업이 총 끝난 다음에 마무리된 다음에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 요거를 확정하게 되죠. 이것을 확정을 해서 관한테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면 비례율이라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보통 프로테이지로 나타내는데 100%를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조합원들한테 이익금이 배당이 되는 거고요. 100%보다 낮으면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비례율이 100%보다 낮은 현장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비례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면 사업의 90%는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해요. 이후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통례거든요. 왜냐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조합원들이 이제 동호수를 지정을 받아요. 이주 철거 후에 동호수를 추첨을 하는데 이때 동호수를 추첨하고 이주 철거를 하게 되는데 이주할 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헌집은 부술 거고 어디 가서 살다가 다시 다 지어지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돈을 이 종전자산평가 헌집을 평가한 가격의 60%에 한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무이자로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이자가 아니에요. 이자는 조합하고 시공사가 대신 내주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주가 한없이 늘어져요. 1년, 2년 막 늘어져서 길어진다면 그 이자는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돌아갈 이익금에서 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합원들 개개인한테 이게 손해니까 이때서부터는 서로 너도 나도 동료해서 빨리 이주합시다. 빨리 철거합시다. 이래서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동호수를 추첨을 한 요 시기에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조합원들의 물건이 매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때 되면 가격이 약간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때는 이렇게 빨리 오르게 되죠. 근데 내려갈 때는 그렇게 쉽게 빨리 내려가지 않아요. 빨리 꺾이지 않아요. 이게 부동산 가격의 하향 경직성이라는 겁니다. 기대가 있으니까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번에 팔았으면 이런 본전 심리 때문에 그래요. 시장 특성상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 조합원 분양 신청 요 전까지 이 수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주춤하는 정도예요. 자, 이제 조합원의 동호수를 추첨하면 착공 전후로 해서
일반 분양을 하게 돼요. 조합원들한테 분양하고 남은 세대를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데, 만약에 일반 분양의 경쟁률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분양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면 프리미엄이 생성될 여지가 없겠죠. 그러나 100대 1이다. 얼마 전에 목동 더샵도 149대 1이었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뭐 1대 100이다 그러면 한 명만 되고 99명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99명이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붙이는데 기여를 합니다. 일반 분양에 청약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도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많거든요. 아파트 입주 조건이 예컨대 뭐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편의시설,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있다. 뭐 이럴 경우에 이럴 생각으로 청약을 했는데 떨어지면 일반 분양분을 프리미엄이라도 주고 사겠다.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을 사겠다. 마음먹는 사람들이 가격을 견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입주하고 이전 고시하고 청산하고 등기 내면 되죠. 예. 이때 투자자들이 등기를 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하고 빠져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건 전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때 시장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등기를 받고 하는 것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그럼 이익을 따져가지고 빠져야 될지 등기를 받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맞죠. 지금 보면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갈수록 투자 금액이 높아지죠.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최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투자 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설립될 때, 이때는 이 부지가 갈 건지 말 건지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나 다 관망하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끝나게 되면 요거는 사업이 50%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요때서부터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때서부터요. 그래서 주로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적은 매물, 작은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메이저급이 선정이 됐다. 이때 가격이 무지 많이 뛰어요. 예. 이때 가격이 처음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났으면 한 70%는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지요. 시공사에서 돈을 투입할 때 회수가 안 되는 현장에는 돈 투입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0% 정도는 간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는 있지 아무튼 가기는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사업 시행 인가 때, 요때.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관리 처분 계획 때. 요때는 분명히 간다. 예, 현장이 엎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관리 처분 인가 때. 자, 그러면 아까 요때가 최고점이라고 보면 여기는 요때 진입을 했으니까 요만큼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의 이익. 요때 진입을 했으면 요만큼의 이익. 요때 진입을 했으면 요만큼의 이익. 자. 늦게 진입할수록 리스크는 적은 대신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점점 적어지죠. 예. 시장 상황하고 거래량, 거래 가격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믿을 만한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는 거겠죠. 하지만 투자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 재개발, 재건축, 뭐 투자 시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말도 많고 정보도 많아요. 그 중에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부자 되는 날까지 화이트 부동산 늘 함께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